청년미를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최초 계획했던 일들이 달라져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되게 좋은 모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땠어요? 2020년? 저한테는 그간한 이제 조직생활 하면서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역시 동료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동료가 생기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게 기쁨이 크더라고요. 저한테 BAT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변화가 컸던 지점은 저 스스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디 마트나 혹은 편의점, 그쵸, 가장 손쉬운 건 편의점이니까 편의점에 가더라도 플라스틱보다는 캔 음료를 사게 되거나, 가능하면은 뭐 도찐 개찐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걸 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편의점 지출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밖에 나가면 좀 배고프니까 약간 사 먹거나 과자를 먹거나 약간 주전부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그 반사 효과는 많이 누리지 못했는데, 확실히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에 대한 그 감도가 되게 커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2020년에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뭐 직업적으로는 되게 좀 준비했던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해가 되게 빨리 지나간 느낌? 그래서 뭘 했나 막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지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지금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뭐 안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네, 이런 좀 깊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되게 조사도 많이 하고, 이제 서치하고, 뭐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상점에 가서 활동가분들이랑도 얘기 나눠보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이 되게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약간 나의 커리어도 약간 환경 쪽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도 외출할 때도 텀블러를 꼭 챙겨서 들고 나가게 되고요. 뭐 편의점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뭘 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제품을 구입할 때나 뭐 쓰레기 배출할 때도 뒤에 재활용 표시를 꼼꼼하게 읽어본다던가, 그리고 누가 뭘 사은품으로 주신다고 해도 되게 많이 거절하게 되고.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저희가 새로운 크루가 같이 생겨서 3명이 됐어요. 2명으로 시작했다가 3명이 됐는데, 저희가 삼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작은 돌이 산을 옮긴다라는 이름, 그리고 조그만 낙수물들이 결국 바위를 뚫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개발자님이 조인한 배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슬쩍 네. 12월에 뭐 하시냐 했더니 쉬신다고. 휴가로 네. 결정했다고 스스로. 맞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어디 가시냐고 말했더니 가는 건 아니고 그냥 놀 거라며,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맞아요. 먹고. 맞아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인연인가 싶은 게, 개발자님도 내년 프로젝트로 환경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은 이제 좀 뭐 작년보다는 좀 여유롭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은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많이 이제 뭐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의 이제 많이 왔다 갔다 이제 진행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비대면식으로 거의 집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챗봇이랑 웹사이트 개발은 어느 정도
한 대략적으로 퍼센트테이지는 한 60에서 70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많이 좀 완성도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 주로 이제 웹 개발로 이제 이용할 거고요. 이제 뭐 이제 라이센스에 영향 받지 않는 이제 오픈 소스 체제로 많이 이제 진행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막 긁고 이런 거 하던데 그런 건 뭐라고 어떤 기술이에요? 일단은 데이터 긁어오는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네이버랑 다음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통해서 긁어오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적인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따로 개발을 더 해서 이제 완성도를 퀄리티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축적하고 있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이제 뭐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든지 뭐 스크래핑이라고 많이들 개발자끼리는 많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제가 이제 바람은 환경 보호랑 그리고 모두의 참여에 대한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 2월까지 끝까지 잘했으면 사이좋게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에 흐르는 조양강이에요. 조양강은 막 이제 저희 마을도 그렇고 산도 막 끼고 돌고 그러는데 이번에 한파가 와서 그리고 눈도 와서 짠 이렇게 물이 얼었어요. 이제? 우리 누를 거야? 우리 잠깐 프로젝트 개요 한번 볼게. 네네. 산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청춘일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정선 그 산촌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학 에세이 파트고 12월 30일 11시부터 시작해서 1월 19일로 마감해서 총 20일 동안 빠르게 인터뷰 요청합니다. 에디터에게. 가겠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유, 사진 찍어봐야지. 고생했어.
전기가 들어온 지 3년? 냉장고가 들어온 지는 2년? 집에서 자주 보는 동물은? 고라니? 새벽에 자주 보는 동물은? 멧돼지. 숲에서 산 지 25년. 우리 나이는 25. 숲을 좋아해서 숲을 사랑해서 숲에서 사는 숲자매. 도롱뇽을 잡고 놀았어요. 도마뱀하고 도롱뇽. 그게 저희들의 낙이었어요. 이거 방송으로 볼게요. 의도치 않는 삶의 동반자예요. 그냥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친구이기도 하고요. 뭐 징글징글하기도 했지만 없으면 안 될 존재이긴 해요. 저한테 이나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는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고 저의 틀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났어. 안녕하세요. 에코말리온의 오태식 이수민입니다. 피얼 영상의 주제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 올 한 해 에코말리온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막 카페도 못 가고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회의할 만한 공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드디어 저희가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사무실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사무실은 자취방처럼 생겼지만 알짜배기로 있을 거 다 있고요. 저희가 시작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는 방의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세세하게 하나하나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짜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의 든든한 상장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에코말리온 10년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책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해드릴 상장인데요. 보이시나요? 표창장으로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장이 주신 상장인데요. 에코말리온 활동을 교내 동아리로 시작을 했지만 경기도 그린캠퍼스 대학생협의회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 활동 중에서 공로가 큰 사람에게 부여해주는 상장을 저희 대표님이 동아리 설립 1년 만에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그린캠퍼스 대학생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했었던 포럼이나 활동 발자취들에 대한 이 정리된 곳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활동했었던 내역들도 담겨있고 그리고 다른 그린캠퍼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도 같이 나와 있는 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내 동아리로 진행을 하면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린캠퍼스 대학생협의회답게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할 수 있는 환경적인 활동이 뭐가 있을까 에 경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보면 무로 전달하는 사랑, 복지시설에 직접 수확 전달한 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내에 놀고 있는 노지 땅을 활용해서 실제로 텃밭을 길렀었어요. 그래서 텃밭에서 무를 저희가 실제로 키우면서 청소년 보호단체 두 곳에다가 직접 수확한 무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수건. 저희가 교내에서 이제 학우분들이 화장실이나 뭐 손 씻고 나서 핸드타올이나 휴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는 이제 손수건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받고 손수건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립밤보다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립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관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일회용품 대신에 텀블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거기에 이제 씨앗을 담아서 선물해주는 캠페인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저희가 경기도 그린캠퍼스 협의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좀 저희가 함께 했었던 다양한 동아리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활동을 진행해서 실제로 2011년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공모에 당선되어서 우수한 실천 사례로 선정되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 에코말리온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아리에서 끝까지 결을 이어나가는 저희 에코말리온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링컷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표면이 좀 거칠어서 시제품용으로 밖에 안 돼서 이거를 판매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사출이었는데요. 이 사출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줄 데도 없어서 저희가 일어날 때마다 찍을 수 있도록 소형 사출기가 어떨까 해가지고 소형 사출기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공구를 활용해서 또 자체적으로 개발도 할 수 있어서 여기는 저희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죠. 여기는 저희 세 번째 장소인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하고 있던 내용은 저희 제품의 박스를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통장이 아마 10에서 13cm 정도 되니까 택배 송장 가장 작은 걸로 해서 택배 박스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웹박스를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 링컷 부분이 저희가 딱 링을 자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디테일까지도 같이 놓치지 않고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돌고래 여기 거북이 같은 경우도 그 해양생물 사진에 나와 있던 맞아. 친구들인데 이렇게 웃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디자인. 그리고 이거는 그 상자 그 재질로 해서 이 콩기름을 사용해가지고 바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테이프가 필요 없는 박스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 테이프로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12월 에코말리온의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질문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2020년은 어땠나요? 사실 올 한 해는 전 세계인 모두가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 역시도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는 또 코로나 덕분에 좀 기존에 하던 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거의 가치를 좀 재발견할 수 있었던,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크게 계획했던 일들이 좀 다 미뤄지거나 취소가 돼가지고 다 헝클어진 한 해였고요. 그래서 다소 실망스러운 한 해였는데 그 덕분에 BAT 두드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인생사 사용지마라고 생각합니다. 두드림 지원 당시에 활동에서 기대했던 점은 친구들이랑 캠핑을 정말 많이 다니는 걸 가장 기대했었어요. 전국 곳곳에 다양한 캠핑, 차박이나 뭐 여러 가지 비박, 백패킹, 여러 가지 형태의 캠핑들을 많이 다니면서 캠핑에서 쓰레기 문제들을 다 한 번씩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었고요. 이 에코산바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테스트 캠핑을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자주 갈 수가 없었고요. 뭐 각자 생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지금 별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테스트 캠핑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사람들과 좀 소통하면서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어쨌든 우리가 하는 활동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는 있잖아요. 글로도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고 그게 되게 좋아요. 저는 둘 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이 친구들 혹은 다른 게스트 캠퍼 친구들이랑 같이 에코 캠핑을 가면서 생각보다
그런 돌발적인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점도 역시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 산바리 활동을 단순히 그냥 친목 도모의 캠핑이 아니라 에코를 지향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3명의 팀워크 그리고 하는 일의 스타일, 뭐 성향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힘든 것들도 있었는데 무언가를 살 때나 뭔가를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소비 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에코산바리 활동하면서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물건인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일까? 이 생각을 한 번씩은 더 하게 됐고 제 일상 속의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로를 지향하면서 생각보다 사소한 자잘한 쓰레기가 많다는 걸 인식하고 반성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 해보자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에코산바리 하면서 SNS를 다시 하게 됐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일도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다시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제 주위 사람들 혹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하는 활동을 알게 됐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덜 쓰게 된다라고, 그리고 많이 반성하게 된다고, 그리고 어떤 거 사려다가도 일회용품 덜 쓰게 된다고, 네,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신에게 에코산바리 활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에게 작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런 좀 새로운 활동, 새로운 자극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회사 일이 바쁘고 막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미뤘었는데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 했고 또 지원을 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엔 굉장히 재밌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좀 책임감도 더 많이 생기고 부담스럽게 좀 일처럼 다가와서 힘들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들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무언가 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꼭 필요한 것 같고 내년에도 잘 끝맺음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는데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서 직접 뭔가를 기획부터 행동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까지 다 해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생각보다 더 보람찬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큰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2020년 올 한 해 저에게 산바리 활동은 정말 적절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생각, 또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 이 활동을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해주는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요즘에 스마트 시대죠.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네. 한 해가 지난다고 하니까 네, 또 이런저런 생각 드네요. 아마 내년에는 더 가치 있는 활동 우리가 이걸 잘 마무리해서 그런 잘 결실을 일단 맺었으면 좋겠어요. 한 마무리. 안녕. 2020년 안녕. 에코산바리는 계속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BAT 4기 참가자 이영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한 해를 돌아보며 공모 신청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면 변화된 내용들이 꽤나 이것저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려면 아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개인적 변화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변화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꽤나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수년간 변하지 않았지만 BAT를 하게 됨에 따라 제가 개인적으로 개선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모전이라는 곳에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본 것은 BAT 공모전이 처음이었는데 근 몇 년간 혼자서 일하고 하는 등 혼자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거의 지인들과 교류가 전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없었습니다. 그냥 때 되면 일하고 때 되면 공부하고 때 되면 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BAT 공모전에 통과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안전 또는 생존 배낭으로 불리는 안전용품들을 실체화된 상태가 아니라 2D 또는 3D 모형 제품을 통해서 집이나 학교에서 기존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교육할 수 있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 모형 제품을 구현해 보려 하니 다방면에서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등 많은 부분들이 걱정되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 몇 년간 나 혼자서 살기 위해 많은 것을 놓고 있었구나. 그 소중한 인연들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갇혀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선뜻 오랜만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하기가 무척이나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좀 더 쉽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인들에게 오랜만에 연락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고마운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연락을 했는데도 의외로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거나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말을 건네주면서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부분의 창업에 대한 관심입니다. 창업에 관해서 한 번도 조사해보거나 찾아보거나 공부해본 적이 없었는데 BAT를 하게 되면서 주위의 지인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프로젝트가 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업기관 내 행사나 교육 지원들이 많으니까 참고하라고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올해 7, 8월부터 창업에 관련돼서 조금씩 자료를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고 나중에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또는 은퇴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하려나 싶었던 것이 개인적인 창업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위험하고 자본이 많이 드는 것이 창업이라 생각했던지라 제가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창업과 유사한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주위 분들이나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지자체 또는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 관련 행사, 교육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창업 관련 센터 및 정보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으며 이제는 창업 관련 용어, 공고문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21년에 많은 행사와 교육 지원들이 공고문에 게시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서 내년에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AT를 시작한 지 벌써 중후반에 접어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내로 최소한 디자인 외주 영역은 마무리 짓자라는 스스로의 약속과 계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BAT 1차 지원금을 받은 지는 꽤 되었지만 이 큰돈을 함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제가 외주 영역 계약은 처음이기도 하니 걱정 반 조사 반이었는데 3-4개월이 훌쩍 지나가버리더라고요. 나름 외주 영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알아보고 실제 외주 용역을 맡기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화상회의도 실시해보는 등 이 역시 처음 하는 행동들이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외주 용역 업체에서 말하기를 1월 초부터 작업을 실시한다면 충분히 1월 내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디자인이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BAT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느리지만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조사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매일 분주한 하루 어두운 도시 속에 너와 나란히 앉아 쉴 수 있을까? 거리 가로등마저 흐린 하늘 아래 우린 희망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외쳐 좋은 날이 올 거야. 멀리서 들려오는 따사로운 봄의 소리 이 노래에 담아 흐르는 눈물마저 작은 꽃으로 피어나 웃을 수 있을 거야. 이 도시의 끝내 봄이 온다면 추운 겨울비 바람 불어오는 날에 바람비게 이 하늘 볼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거친 이 길 위에 우리 희망의 노래할 수 있을까? 매일 분주한 하루 어두운 도시 속에 너와 나란히 앉아 쉴 수 있을까? 거리 가로등마저 흐린 하늘 아래 우리 희망의 춤을 출 수 있을까? 외쳐 좋은 날이 올 거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따사로운 봄의 소리 이 노래에 담아 흐르는 눈물마저 작은 꽃으로 피어나 웃을 수 있을 거야. 이 도시의 끝내 봄이 온다면 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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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겨울의 끝내 봄이 온다면 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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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시의 끝내 봄이 온다면 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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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싸우지 말자. 사이좋은 척하지 않고 여유로운 그래서 거기서 안에서 대결을 통화는
언니나 오빠, 누나 이런 형아들이 달리면 전쟁이고 가만히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고 자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성격은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으니까 의견 같은 게 다른 게 있으면은 서로 양보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미든, 이상욱은 BAT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청년부 프로젝트. Why would you look outside yourself when you have all of the world inside? 1, 2, 3, 4.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영상을 찍는데 마땅한 결과물이 없어 멋진 걸 보여줄 수 없어 슬프지만 모두가 이렇다. 당장 생기의 위기, 주변의 아픔을 많이 보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나부터 노력해야 작은 날갯짓이라도 해야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도 일단 살기로 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더라. 할 수만 있다면 2020년은 삭제하고 싶다고. 어디가요? 네, 저의 하우어 텀블러에 커피를 타고 하루 시작합니다. 코로나 저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술이잖아요. 나중에 좀 술술 풀리길 좀 바랍니다. 족발 요리를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의 발이 되고 싶어요.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이 하고 싶어서 이 호박을 가지고 죽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늦가을에 마지막 간맛을 보여주고자 컨셉을 좀 마감으로 잡았거든요. 마감 좋다. 왜냐면 한 해도 마감이 돼가고 있고 마감을 찍어야 새로운 또 점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곧 배달 갑니다. 제가 파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도시락 나눠드리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소방관분들에 이어 계속된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영양 가득한 죽 한 끼 먹고 든든하고 따뜻한 한 끼이자 작은 희망의 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마감잼을 받는 사람들도 전부 다양한 직업을 가진 고민이 많은 청춘들이에요. 닥치면 폭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21.2 21.2 21.2 요즘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성재 씨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도영 씨에게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예요? 강은님은 요즘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BAT 4기 정미드입니다. 조금은 암울했던 12월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외부 활동이 더더 자제됐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브이로그 4번 연속 실내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저조차도 의욕을 잃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어 있는 상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뭔가 저도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한 게 없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지만 돌아보니까 영상물로만 돌아봐도 제가 4개월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들이 참 많더라고요. 원래 연말을 맞이해서 보육원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요리를 만들고 좀 약간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했는데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약간 결국엔 캔슬이 됐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계획했던 12월 프로젝트는 1월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일이 끊기고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무조건적인 위기라고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영상에 제가 BAT를 하게 된 것조차도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회적이나 환경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 않게 됐을 거고 저는 그것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에 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는 저의 가치관을 담은 요리 에세이라는 두 번째 책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기적 캠페인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더 많은 청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캠페인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요리 크리에이터로서 다양한 컨텐츠들과 케이터링과 도시락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꾸준히 나아갈 거고요. 누군가는 따라올 수 있게끔 뭔가 하나의 활로를 트는 것이 청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에너지를 끼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제가 목표했던 걸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꾸준함을 통해서 제가 이룬 것이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닌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AT도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인 거잖아요. BAT 활동이 끝난다 하더라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멈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BAT 4기의 정민임이었습니다. 도미노 현상인데 여러분 드림 도미노 현상을 아시나요? 다 함께 꿈을 쫓다 보면은 뭐 안 좋은 것도 같이 무너지지만 좋은 것도 저 와르르 같이 무너지거든요. 쨌든 무튼 쨌든
2020년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고요. 배 두드림 사기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9월부터 9, 10, 11, 12 이 4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 조그만한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더 힐링시켜줄 수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조그만한 행복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저의 활동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정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열린 공간에서 부스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꽃을 전해주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 공간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클래스를 여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손길 닿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꽃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남은 1, 2월에도 이제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친구들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정말 돈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꽃을 만지는 일이 뭔가 점점 해가면 해갈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여실하게 느끼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긴 했지만,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약간 희망을 가지면서 남은 활동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배 두드림 사기는 계속됩니다. 2021년에 만나요. 안녕. 그럼 내 화면으로 녹화되고 있을 거야. 그러네. 됐어. 그럼 신경 안 쓸게. 어머. 아, 12월의 마지막 주가, 아직 마지막 주는 아니지만 거의 2020년의 마지막이 됐지. 네,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이거 프로젝트 시작한 지도 이제 3개월이 됐는데요. 브이로그는 이제 4번째 아니야? 4번째. 이제 하다 줌으로 브이로그를 하게 되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근데 브이로그 주제가 뭐야? 일단 불편해, 공모 뭔가. 신청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공모 신청할 때에는 내가 진짜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포부가 엄청 났잖아. 막 인터뷰도 출판할 거고, 단편 영화도 펀딩 열어서 만들 거고, 막 전시회도 열 거고, 굿즈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 기부도 하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요. 참담합니다. 이유가 뭘까? 일단 이유를 알아야지. 일단 생각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 둘 다. 난 되게 생각보다 순탄할 줄 알았어. 순탄하게 다 해줄 줄 알았고. 그래서 뭔가 여성 동성애자 외로 아예 성소수자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에 대한 회의감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편 영화를 차라리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사실 우리 둘 다 잘하는 거기도 하고, 사실 처음 뭔가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단편 영화 하자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이 프로젝트 하기 전부터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단편 영화를 만들기는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15분에서 20분짜리 단편 영화를 지금 2월 안에 완성하기에
캐스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어진 돈에 몇백을 더 추가한다고 해도 뭔가 만족스러울 만한 그 15분, 2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옛날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것들인데 짧게 뭐 우리 예전에 3분 영화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좀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게 어떨지. 짧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근데 나는 그게 주제나 스토리는 탄탄한데 형식은 진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촬영 기법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뭔가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막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 하려던 게 인터뷰였잖아. 근데 인터뷰나 뭐 이런 거는 촬영 기법이 엄청 들어가거나 퀄리티가 엄청 좋다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안 하기로 한 이상 2, 3분짜리의 뭔가 영상을 만들 거면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섭외해서 우리가 인터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잖아. 영화 자체는 연기자를 데리고 만드는 거잖아. 하나의 작품을. 그 퀄리티라는 게 막 3분에서 5분이지만 그게 절대 초단편 영화 같은 느낌의 퀄리티를 말하는 거야? 그지? 아니 이거 뭔가 막 휘황찬란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아까 그 닷페이스 영상 내가 보낸 거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쨌든 서면으로 인터뷰 진행한 것들은 그래도 10개 가까이 되잖아. 그런 이야기 기반으로 좀 각색을 해서 그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거를 좀 많이는 못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채널 아예 들어가 봐. 약간 단편 영화 같은 거를 저렇게 짧게 계속 올리는 분이거든. 실제로 영화 감독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막 엄청 막 복잡스러운 거 말고 딱 저 정도의 느낌으로의 3분에서 5분. 뭐니? 근데 내가 말한 것도 그런 거야. 어쨌든 핵심은 밤때 그렇게 복잡스럽게 찍지 말자인 거잖아. 나도 엄청 그거는 전문적으로 찍지 말자. 나는 원샷이어도 돼. 원샷이어도 돼. 내가 말하는 건 그냥 그거였어. 그냥 보기 좋은. 그거는 예쁘다. 뭐 예쁘다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적인 너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오케이. 그렇게는 해야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하여튼 그런 뜻이었고 너가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사연들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퀴어를 다룰 때 우리는 이래서 불편해요. 이런 게 단점이에요. 뭐 이런 점들이 이런 편견들 때문에 힘들어요. 뭔가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만 항상 담잖아. 모든 영상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랑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냥 한 커플의 권태기를 담고 이별을 담고 그냥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같은 사람이고 같은 사랑이다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더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라인업 하는데 너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딱 핵심 주제 그게 그거는 무조건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전체 서사를 축약하면 딱 이게 되게끔이겠지? 이거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후에 이제 이거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너 말처럼 장소라는 그런 게 매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하나의 풀 기승전결 있는 영상이 아니라 약간 한 개의 씬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자는 그치. 그렇네. 한 개의 씬을 만든다고 생각해. 난 그랬으면 좋겠어. 목표치를 일단 정해놓고 뭐 우리가 2월 전까지
10개를 목표로 한다 이러면은 각자 이제 다음 회의 날짜를 이제 오늘 정하고 이렇게 줌으로 회의할 날짜를 정하고 그 회의 날짜 전까지 각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뷰지 바탕으로 혹은 뭐 들은 이야기 뭐 아니면 뭐 어쨌든 가상의 이야기를 불러오는 것도 되니까 뭐 우리가 경험한 일인데 이거를 뭐 키어로 바꿔보면 어떨까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각자 뭐 소재를 적어도 20개에서 30개는 리스트업을 해와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찍을 거를 정하는 건